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족의 차윤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근대화가 한창이었던 1960년대와 70년대. 이땐 문화관광을 외화 획득의 주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경주며 제주도, 또 설악산은 물론이고 한국민속촌이나 인근 놀이동산까지 이 당시에 조성된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은 지역 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역량과 관광지 개발은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는 물론 지역민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감까지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최근엔 어떤 정책들을 선보이면서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또 키워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지역문화진흥원 정광열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과 콘텐츠를 발굴해서 이 가치를 제고하고 로컬 100 한마디로 이제 피지컬 100은 들어봤는데 로컬 100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100개를 선정하자. 지역이 정말 문화의 창조적인 고유하고 세계적인 문화의 발신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의 힘을 알릴 수 있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먼저 이제 지역이 주체가 되면서도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가야 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역문화진흥원이라 딱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직감적으로 지역 문화를 진흥하는 곳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쏭달쏭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지역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하고요. 예. 서울과 비교해서 지방은 이제 문화 격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문화를 진흥하자는 그런 법을 있고요. 저희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문화를 누리고 또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과 콘텐츠를 발굴해서 이 가치를 제고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지역이나 민간들과 서로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차 기관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은 2016년에 생활문화진흥원으로 출범을 해서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서 2017년에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내년이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었을 정도로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는 게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한 일인가 싶거든요. 지역 문화를 이렇게 진흥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보통 지역 문화의 총화가 국가 사회 전체의 문화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문화의 속성을 창조성과 다양성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문화는 그러니까 공유와 학습을 토대로 해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습과 공유가 이루어지려면 그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전승되는 것이 문화의 특성이고 또 이것은 지역의 각종 고유한 문화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혹시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나제 통문이라는 곳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못 가본 것 같아요. 작은 굴이 하나가 있는데 바위굴이 하나 있는데 그 경계만을 넘어가면 완전히 언어가 다릅니다. 동굴 말씀이신가요? 동굴은 아니고 그냥 굴다리? 그냥 굴다리 비슷한 굴다리. 겁니다. 천연 굴다리입니다. 그 다리만 건너가면 문화가 확 달라진다. 문화도 달라지고 한쪽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바로 넘어가면 이웃 마을인데
바로 예,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되게 신기해합니다. 아,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예.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 정도로 이게 문화가 예,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예. 그만큼 각 지역은 고유한 이제 문화적 예, 가치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K 콘텐츠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데 예. 다 그런 것들이 지역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다양성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요.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도 그런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네.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뭐 일들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자치 분권 시대에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서 이게 지역의 정체성과 함께 이제 정주 환경도 제고하고 또 이제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의 콘텐츠가 어떤 것이 우수하니까 이것을 발굴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 전체적 이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카테고리와 프레임 안에서 지역에서 고유한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해보자라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화도시가 예. 그런데요. 일종의 이제 방향성을 예. 잡아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하니까 이제 각지에서 그러면 우리 고유의 문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고유의 문화 도시를 만들고 예. 지역 주민들의 그런 문화적 환경과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제고하자라는 그런 정책이 각 지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로컬백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로컬 100 한마디로 이제 피지컬 100은 들어봤는데 로컬100은 어떤 걸 네. 의미하는 건지.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100개를 선정하자라는 차원입니다. 100개나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고유한 문화 콘텐츠나 이제 네.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00개만을 선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엄선해서 예. 100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문화 가치를 좀 널리 알리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네.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03년도부터 새롭게 추진이 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진짜 네. 추천을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예.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제 일기 로컬백에서 예.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성심당, 그 다음에 양양의 네. 서피비치, 신안의 퍼플섬 같은 곳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전국적인 유명도를 가지고 있고요. 운채바하고 저희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은 다행인지 뭐 저희가 큰 공을 세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대전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예. 로컬백으로 선정된 후에 급속하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원래도 인기가 많았는데 네. 로컬백에 선정된 이후로 그러면은 더, 더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된 거예요? 예,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도 있고요. 예. 평창에 보면 이제 개촌 클래식이라고 네. 있는 곳도 있고요. 충남 홍성에 가보면 이제 문당 환경농업마을 뭐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굉장히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숨겨진 그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도 스스로 그런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외부의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지역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효과가 있지만 저희도 전체적으로도 보면 한 2년 동안에 선정된 이후로 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컬백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자체에서 만들어진 문화 사업들이 이제 속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 안에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고유하게 전승된 것들도 있고요. 예. 새롭게 이제 개발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창에 가면 이제 평창군 이제 복림면이라는 예. 아주 시골 마을에 개촌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요? 네, 근데 예. 폐교육에 놓여 있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아주 평창 같은 곳은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폐교육에 놓여 있는데 한예종하고 협력을 해서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클래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클래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이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리 이사를 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사를 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예. 또 행안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저렴하게 주택도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지역의 인구도 증가하고 네. 폐교육에 놓인 초등학교도 또 살리고요. 예. 또 기업과 협력을 해서 정문구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매년 이제 6월 달이면 개촌 클래식 축제를 또 개최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로컬백입니다. 개촌 클래식이. 전주 전통문화도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전주 자랑이 아니지만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기본교육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조성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전주시 가보면은 네. 굉장히 그 전통적인 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건물이라든지 네. 이런 게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그럼 직접 하셨던 건가요? 예, 제가 이제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한 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당시 할 때는 한옥마을이 슬럼가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한옥마을이 요새는 네.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그렇습니다.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예, 주민들도 이제 떠나고 싶어하는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들이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예. 전주의 특화 발전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을 먼저 중심으로 전통문화도시를 발전을 시키자. 네. 여기에 전주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연계를 하면 다른 분야로 확산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분야를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그다음에 판소리, 네. 그다음에 한식, 한지 이런 전통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렇게 할 때 계획을 예. 세우니까 네. 전주 일반 시민들이 왜 전주가 문화도시, 문화적인 전통들이 이것 말고도 많은데 왜 한옥마을과 전통문화 콘텐츠만 집중해서 하느냐라는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쪽이 성공하면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러워 네. 이제 후속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지금 이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지만 예. 이것이 이제 전주시 전반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있고요. 예. 이제 CNN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문화의 별 두 번째로 선정이 될 정도로 네.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야, 그만큼 이 문화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 정말 대단한 네. 일이군요.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요새는 정말 많이 익숙해졌어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네. 이제 많은 문화 공연들을 좀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네. 즐길 수 있는 즐길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이 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오랫동안 개최를 하고 또 기획을 네. 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2014년부터 추진을 해온 사업인데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화기본법에 이제 제12조 1항에 문화권이라는 이제 국민의 권리가 규정이 되면서 이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이제 민간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예.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화권을 보장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맞아요. 이게 문화를 즐기려고 하면 사실 비싸다는 생각도 네. 들고 돈이 많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이런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덕분에 좀 편하게 이제 즐길 수 있게 된 네.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영화관, 예. 뭐 공연장, 박물관, 네. 뭐 미술관, 아니면 뭐 스포츠 관람이나 뭐 여가시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저희들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또 문화가 있는 날에 집중해서 저희 문체부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기획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청춘 마이크라는 사업들 젊은 예술가들이 오, 지금 여기 저희가 액자에 사진을 걸어놨는데 네. 이 사진의 모습인 거죠? 청춘 마이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네. 에게 이제 공연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특히 이제 공연 기회들이 주로 이제 일상의 공간,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려면 특정한 공간에 소비자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예술가들이 직접 일상의 공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다 야유 공간에서 대부분 이 사업들을 추진해서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실버 마이크라고 실버 마이크도 있어요. 예, 어르신들이 또 참여한 실버 마이크라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구석구석 문화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네. 전국 각지에서 지역과 협력을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작은 어떤 문화 체험이나 활동들, 그다음에 문화시설에서 뭐 찾아간다거나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네. 저희들이 좀 효과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대헌이 요새 굉장히 돌풍이잖아요. 네. 뭐 거기에 나왔던 우리 문화들 가시라든지 네. 뭐 김밥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해외에서 예. 대단한 이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역 문화들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전 세계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역에 이제 고유한 거고 특성화된 그런 콘텐츠들이 있지만 네.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캐대헌 같은 데서 보면 예. 전 세계인들이 같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서나 미적 감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이미 좀 알려진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먼저 제가 그런 면에서 꼽고 싶은 것은 아리랑을 하나 꼽고 싶습니다. 되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 보면 예전에는 아리랑을 먼저 애국가보다는 아리랑을 먼저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부르고. 네네. 근데 되게 아리랑은 우리 국민들의 한과 어리 서린 그런 구슬픈 노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리랑은 예를 들어서 진도 아리랑이나 밀양 아리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쾌합니다. 근데 노래 말을 보면 좀 다르거든요. 좀 슬픈 노래인데 그걸 굉장히 구성지고 즐겁게 부릅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한과 정서를 다 녹여내는 것들이 이렇게 밝게도 표현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지역의 그런 문화적인 특성과 정서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양하게 변주를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문화기획자들이 새롭게 콘텐츠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영화 이제 폭삭 속았수다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의 엄마가 이제 해녀로 나왔는데 진짜 고단하고 억척스럽고 한국인과 전 세계를 울리는 그런 모성애가 나왔는데 그런 해양 문화나 해녀의 삶만이 그렇게 반드시 그런 측면만은 아니고 굉장히 우리나라 이렇게 제주도와 남도의 다도해의 그런 해양 문화, 진취적인 기상,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과 문화가 어울려져서 새로운 형태로 아름답게 우리나라 다도해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는 문화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다른 방식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한다면 네. 경주 에이펙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천마총 금관 금관. 모형을 선물해서 굉장히 화제가 전 세계적인 예. 화제가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금관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천마총 금관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왜 천마총이냐면 거기에 천마, 날개 달린 천마가 벽화가 있기 때문에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네. 천마가 상징하는 신화, 그다음에 영웅,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넘나들고 가르는 예. 새로운 옛날의 신화와 미래에 대한 희망, 도약, 뭐 이런 것들을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뿌리 깊은 유산들, 네. 자랑스러운 유산과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아마 새로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와, 벌써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에 네. 대한 아이디어들이 막 네. 나왔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다음 로컬 100에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요. 지역 문화의 미래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네.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역은 이제 인구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문화 격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문화 격차라고 했을 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문화 소비 욕구나 문화 소비 행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욕구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문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족한 것들이 우수한 어떤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고 또 차별적인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요. 그게 바로 문화 격차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지방에서는 자주 말로 이런 말들 하거든요. 서울은 문화의 발신지이고 공급지이고 지방은 문화의 단순 소비지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제가 꿈꾸는 지역 문화의 미래는 이게 서울은 문화의 발신지고 지역은 문화의 소비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이 정말 문화의 창조적인 고유하고 세계적인 문화의 발신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의 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역이 살고 지역 문화 발전을 이루고 한국 문화가 발전을 하는 그런 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먼저 이제 지역이 주체가 되면서도 민간과 중앙정부, 저희 같은 이제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가야 되고요. 저희들은 그런 허브 역할, 중간 매개자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팝에 K-드라마에 K-의료 관광까지 요새 정말 한류가 그야말로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K-지역 문화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